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합장님, 추진위원장님 공부방 45차, 그러니까 2023년도 들어가지고 두 번째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마다 조금씩 30-40분 동안 하는 이 공부가 아마 이 강의를 계속 듣고 계시는 조합장님과 추진위원장님을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정비사업 전문가를 사업가로 만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참석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재불명자, 소재가 불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토지등 소유자의 숫자를 산정하는 이유는 조합 설립 인가나 토지등 소유자 방식으로 할 때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위한 숫자를 충족해야 되는데, 보통 4분의 3이죠. 충족해야 되는데 그 숫자가 맞추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생각해가지고 소재불명자로 처리해가지고 동의율이 넘었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소재불명자를 토지등 소유자 수에서 제외하려면 어떤 요건에 해당돼야 되는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별로 문제될 거 없잖아. 소재불명자니까 소재가 파악이 안 되면 제외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첫 번째 법령의 내용이 어떤지, 그 다음에 소재불명자 제도 입법 취지가 어떤지까지는 쉽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땡땡땡땡땡으로 되어 있는 것도 소재불명자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막 연락을 하다 보니까 사망을 했어요. 근데 상속인을 찾아야 되는데 상속인이 아무래도 찾을 수가 없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인 경우, 공유가 4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은 다 연락이 돼요. 근데 한 명이 연락이 안 돼요. 근데 공유자는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대표 토지등 소유자 또는 대표 조합원이 될 수 있으니까 한 명이라도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제외시켜버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6번째,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 판례 안 나오는 것 중에 현재 갑론을박하고 재판이 계류되어 있는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소재불명자 토지, 중요한 건 토지 소유권이잖아요. 매도 청구도 하고 토지 소유를 하는 이유가 토지 소유권을 넘기기 위한 것인데, 이 사람들의 토지는 그러면 조합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여기서 착각하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낭패당하는 조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자, 먼저 첫 번째 법령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 올해도 곧 이제 발간이 될 텐데, 거기를 보시면 시행령 33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조,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다수 산정방법 등 법조항을 나열하고 여기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쭉 이제 1호부터 나오는데, 4호에 보면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자는 토지등 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의 수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현행법에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한 줄로 써놓은 거기 때문에 요건이 여러 개가 합쳐져 있어요. 첫 번째 요건입니다.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과지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공부상, 공적인 장부를 공부라 그러죠. 이런 등본상에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니까 홍길동 해놓고 종로구 삼청동 311 1호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만. 그렇게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옆에 없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게 재건축재개발이 오래된 건축물하고 토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시에 보면 그렇게 된다면 소유권이 한 번도 안 넘어온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안 넘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기록이 없어야 돼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주소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남의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찾느냐 그러는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한다 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경우에 관할관청에 주민센터나 얘기를 하면 회신을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주민등록번호가 이겁니다. 라는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해가지고 보내줍니다.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있으면 소재불명자로 안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 이거는 홍길동 종로구 삼청동 311인데 그쪽을 보내보니까 홍길동이 살고 있더라. 그럼 손해불명자가 안 됩니다. 살고 있더라는 어떻게 되죠? 등기우편을 보냈더니만 반송이 안 되고 받더라. 그 사람이.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용증명우편 볼 때 많이 쓰죠. 그러면 소재불명자가 될 수가 없죠. 보니까 뭐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래가지고 이제 안 나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재불명자로 처리가 돼서 토지등 소유자 숫자에서 제외시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똑 떨어지게 돼 있는 경우는 여기에 따라서 숫자를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 숫자가 한두 개가 아쉬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조합설립 동의 이런 것들이면 75.8% 이래도 몇 사람 때문에 왔다 갔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소재불명자 제도를 이렇게 제도 취지한 입법 취지는 간단해요. 일부 건축물이나 토지등기부등본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 주소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냈더니만 반송이 돼요. 그럴 경우에 그 사람 주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민센터에 해가지고 연락 좀 줘요. 그런데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연락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총 토지등 숫자에 계속 포함시켜 두면 소재불명자 때문에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 그것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도 소송한 적이 있고 여러 가지 토지등 소유자 숫자, 조합설립, 무효소송 이런 거 할 때 이걸 꼭 따집니다. 상대방들이 따져가지고 잘못됐다 라고 해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반박을 또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토지등 소유자에서 배제는 하는데 그래서 일정한 요건 하에 소재불명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정하고 소재불명자로 판명이 되면 총 토지등 숫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지 않으면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등 소유자 숫자에서 제외되면 그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는 어떻게 됩니까? 향후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되고 난 다음에 통지물이 아예 안 가요. 그러니까 자기는 외지에 살고 있는데 뭐 토지 같은 경우는 그 토지나 나대지 같은 데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살고 있는데 전혀 소식이 없어. 난 저놈의 동네 재건축 재개발 하는 줄도 몰랐다. 근데 보니까 지금 준공이 앞됐더라. 강산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매우 불리한 현상에 처하게 됩니다. 뭐가 불리하냐? 자기가 통지가 됐더라면 분양 신청을 해가지고 분양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실차익 같은 걸 많이 누렸을 때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된다는 게 대부분 판례의 취지입니다. 첫 번째. 그런 가운데서 이걸 자꾸 해석해 나가야 돼요. 자, 그럼 문제되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땡땡땡땡으로 되어 있는 경우. 누구죠? 남자입니다. 그죠? 2땡땡땡땡 여자로 보통 하고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토지등기부등본이든지 뭐 등기부등본 띄보면 이제 등기사항 전부 전명서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전부 앞자리만 나오지 뒷자리는 다 땡땡땡땡땡땡이에요. 이거는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뒷자리를 생략해서 등기부등본에 그렇게 기재를 한 것이지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관할 관청하면 다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은 뛸 수가 있어요.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예,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 2012년 12월 13일 선고 2011 218 판결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외 1, 2 소유의 각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외 1, 2의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가 이것을 소재불명자로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소재 1, 2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부 뒷자리가 1땡땡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 위한 것일 뿐
토지대장을 관리하는 관할관청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존재한다는 거다. 여기에 관해서 판단한 거에 대해서 법리 오해가 없다. 상식적으로 맞았습니까? 내 집 등기부등본을 띄도 1땡땡땡땡, 2땡땡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내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 첫 번째 사례는 아주 상식선상에서 그러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불명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등기부상에 있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다 있습니다. 주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소지로 자꾸 보내면 사망을 해버렸어. 오래전에 사망했어요. 근데 상속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상속 등기돼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상속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상속인을 찾아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지금 써놓은 것처럼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망한 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관할관청에 사망한 자의 주민등록표, 호적 관련 서류 등을 발급 신청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적립받으면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상속인들을 추적하고 상속인들에 대해서 계속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를. 저희들도 매도 청구 소송 이런 거 해보면 현금청산이나 꼭 한두 명씩 나와요. 사망한 사람이. 그러면 계속 사실조회 문성부 촉탁 해가지고 사진마 마지막 상속인들이 어디 거주하는까지 정확히 찾아내가지고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추적을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소재지를 알 수가 없다. 소재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럼 상속인들에게 통지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떡하냐. 그런 경우도 소재불명자하고 똑같이 취급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게 이제 대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 2014년 5월 29일 선고 2001-2두 1204일 판결로 됐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이전에 이미 사망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지 등 소유자의 주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상속인의 존재 및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하고 위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관련 공부에 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근데 사망했어. 그럼 앞에 맨 처음에 있는 조항에 보면 주민등록 기재가 없어야 된다는 게 소재불명자로 판단하기 위한 대전제로 법조문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민등록번호가 돼 있어. 근데 사망했어. 상속자를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 그럼 똑같이 취급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주민등록번호가 있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냐. 사람이 죽었는데. 이거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똑같이 대법원에서 판단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례 세 번째.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인 경우. 공유자가 4명이 있어. A, B, C, D. 근데 3명은 찾아가지고 동의서를 받았어. 근데 1명이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부등본 이렇게 띄보면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건 어떡하냐? 그럼 이 토지 전체를 어차피 빼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내용인 거죠. 자,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 공유할 때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재로 산정하라. 이게 이제 주관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있고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소유권 또는 구분 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하라.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전원이 동의해야만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고 동의자로 산정할 수 있어요. 근데 공유자 중에 1명 또는 2명이 소재불명이야. 소재불명.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관해서도 2017년 2월 달에 판결이 선고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이 그래요. 소유권 또는 구분 소유권이 여러 명이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산정함에 있어서 1필지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해야만 된다. 전원이 해야만 된다. 근데 그중 일부가 동의했다고 해서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초합 설립 동의가 안 된다고 판시해놨어요.
이해하시죠? 공유자 4명인데 3명은 동의하고 1명은 안 하면 이 필지에 대해서 동의한 걸로 취급 안 해요. 그래서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토지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효한 조합 설립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토지의 단독 소유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와 다르지 않다. 혼자서 소재불명이든 공유자가 4명인데 3명은 되는데 1명이 안 되든 똑같다는 거죠. 이므로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인 경우도 단독 소유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합 설립 동의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중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 판결이네.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되는데 1명이 소재불명자이면 전체를 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뭘 주의해야 되느냐. 대법원 판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주의하느냐. 이거죠. 주의사항은 뭐냐면 위 대법원 판결이 적용되는 그 조합의 사건의 경우에 그 당시 적용되는 그 시행령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수에서 제외해라라고 판결이 내려진 거죠. 그런데 맨 앞에 보신 지금 현재 시행령의 조문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시행령 아래와 같이 공유자 수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의 수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현행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소재불명자인 공유자가 있는 토지를 전체 그 토지 자체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공유자 전원을 빼버리는 게 아니고 공유자 중 소재불명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전원 동의를 받아야 돼요. 전원 동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4명인데 1명은 소재불명자야. 그러면 4명 중에 1명을 빼버리면 3명이 남잖아요. 3명은 전원 동의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3명 중에 2명만 동의받고 1명이 동의를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예. 옛날 같은 경우는 시행령 자체에서 토지 등 소유자 수에서 제외한다라고 조문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전체 토지를 빼버리면 됐는데 지금은 토지 등 소유자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한다라고 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공유자 숫자에서만 제외해야 돼요. 이 판례만 앞에 판례만 보시고 야 판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판례가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사망자의 경우 상속인을 찾을 때 사망자가 주민등록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찾았을 경우에도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사망은 안 했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부가 발급돼. 거기 주소지로 계속 보내. 계속 반송되고 사람이 있는데도 반송되는 거하고 다릅니다.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예. 그런 사람 안 산다. 그냥 수취인 불명. 주소지 자체가 안 맞아. 주소 불명. 이런 경우에 있는데 이런 경우에 아무리 해도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재불명자로 처리해달라. 라는 게 지금 대두돼 가지고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썰이 2개로 나뉩니다. 썰이라는 것은 주장이 가능한 얘기죠. 첫 번째, 앞에서 소개한 사망자의 상속인을 찾기 위한 대법원 판결처럼 제외해줘야 된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하냐. 제외해줘야 한다. 이 썰 안 된다. 주민번호가 있고 주민등록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재불명자로 만든 그 조문 자체 그렇게 엄격하게 해놨는데 그걸 또 완화하면 소재불명자는 결국 하다 연락 안 되는 사람은 다 어떠냐 소재불명자로 쳐야 된다는 내용이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 2개가 지금 있는데 향후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좀 추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이 사람들을 다 안고 총 토지 등 소유의 숫자로 가야 되느냐. 반대파도 있다 보니까 75% 4분의 3 받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좀 빼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 하나 조합장님이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아니면 변호사들조차도 깜빡하는 게 있어요. 이 소재불명자 토지는 그럼 어떻게 처분하느냐. 소재불명자. 총 토지 등 숫자에서 빼가지고 조합 설립은 됐어.
아니면 토지등 소유자 방식으로 갈 때 사업시행자 인가를 받았어. 철거를 가지고 막 공사를 하는데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문제될 게 없잖아요. 소송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업은 막 진행되는데 소유권은 여전히 그 사람 앞으로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첫째,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조문만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1조에 보면 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구에서 정하는 날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소조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감정평가를 하는데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냐 이거죠. 조합설립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 인가에, 사업시행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 인가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기준일만 정해져 있고 소유권이 관한 건 없어요. 그러면 공탁을 하면 사업은 진행하고 철거할 때도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뭐 브레이크 걸릴 일도 다 있는데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조합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탁을 제가 그 법령해설집에도 제가 해설을 적어놨는데 공탁을 하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뿐이지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 앞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토지 수용 재결,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뒤에 소유권을 조합 앞으로 이전해 와야 됩니다. 이전 고치되기 전에 이전해 와야 돼요. 그래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자, 나머지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홈페이지 방문하셔가지고 다른 강좌도 보시고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